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는 이령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2부 초중반부터 등장해서 마지막 화에 이르기까지 추이, 대박모, 산군, 시라무렌 등 여러 인물들과 얽히면서 거의 주인공급 비중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령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호랑형님은 어떨까요? 색다른 시각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름하여 호랑형님 이령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1. 흰산의 후계자에서 패급이 되다. 호랑형님 스토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령은 흰산 일족의 일원이자 곧 흰산의 주인이 될 가장 강력한 후보자였습니다. 비록 기본 성격과 언행이 약간 까칠하고 궁녀도 많이 거느리는 등 색을 밝힌 듯이 보이지만 일족의 큰 어르신으로서 여유와 기품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동생 압카 또한 매우 강한 인물이었으나 이령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흰산의 주인 제1순위 후보로서 대접받은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령은 황수의 일족을 거느린 시라무렌과 자주 전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비록 흰산의 힘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황수의 힘을 사용하는 시라무렌과 백중세의 대결을 벌이면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흰산 일족 대 황수 일족의 정면 대결까지는 아니었던 듯하고 주로 국지전에서 둘이 맞대결하다 보니 수백 년의 앙숙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아야만 하는 때가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흰산은 이령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흰산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는 다시 그 명을 흰산에게 돌려주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령은 소멸하지 않기 위해 오손을 많이 만들어서 흰산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령의 아바이는 이령의 이런 행동을 굉장히 우려했는데요. 오손으로 흰산을 잠깐 속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들키고 말 거라고 이령에게 경고합니다. 결국 이령의 동생이었던 압카를 새로운 흰산의 주인 후보로 정함으로써 후계를 바꾼 것 같습니다. 아바이의 대사 중 이령에게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만주어로 하늘이 바로 압카죠. 압카가 새로운 흰산의 후계자가 됐음을 이령에게 알렸던 말로 보입니다. 이령은 이런 아바이의 행동에 분노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대로 먼저 흰산의 힘을 받아서 영속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령이 만든 오손 중 하나가 바로 아린인데요. 이령은 비록 오손이지만 자신과 꼭 닮은 아린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은데 흰산의 힘을 받기 위해서 뭔가 아린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령은 끝내 흰산의 힘을 받는 데 실패했고 이때 일이 뭔가 각성의 계기가 됐는지 오손이었던 아린이 이령과 압카를 뛰어넘는 세계관 최강자 흰마귀로 성장하게 됩니다. 후계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임의로 흰산의 주인을 차지하려 했던 이령은 처형당해야 마땅했을 걸로 보이나 압카는 어쩐지 이령을 한번 용서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령은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죄 흰마귀 아린을 만들어내서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패급 취급을 받으면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고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2. 항마전에 참전하여 아린을 처단하다. 앞서 이령이 흰산의 주인 자리를 몰래 선점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아린이 이 과정에서 뭔가 각성하게 되면서 결국 압카와 대결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압카는 큰 부상을 입고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압카를 군주로 따르던 여러 세력들은 붉은 산 지하의 고대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면서 타도 흰마귀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압카를 붉은 산에 데려와서 치료한 인물은 그의 군사였던 구망으로 보이는데요. 구망은 압카를 안전하게 치료할 거점으로 붉은 산 지하 기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압카가 귀신구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압카가 아직 제정신이 아닐 때 동요하는 세력들의 기강까지 잡으면서 완벽하게 압카를 보좌했죠. 이령은 당시 구망이 주최하는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흰산의 후계자였다는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망의 소집령 따위에 일일이 응하지 않았죠. 구망은 이령에게 보낸 전령이 가는 족족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구망과 이령 중 누가 위고 아래랄 건 없었지만 압카를 대신해서 어명을 내리는 구망은 이령에게도 까다로운 존재였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둘의 대화를 보면 이령이 구망과 대화할 때 오히려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이령은 압카의 회복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것에 놀랍니다. 이 때문에 아린을 치기 위한 항마전 또한 상당히 앞당겨지게 되었죠. 압카가 빠르게 회복한 비결은 바로 구망의 귀신굴 때문이었는데요. 지옥의 심연에 닿아 있다는 곳인데 고대로부터 수많은 강자가 도전했지만 압카 외에는 살아 돌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귀신굴에서 살아 돌아온 압카는 빠르게 심신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령은 이때부터 귀신굴의 비밀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압카는 온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바로 전쟁 개시를 명했고 그렇게 이령 또한 수많은 버일러, 타이지 세력들과 함께 아린을 치기 위한 항마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일영의 병력을 보면 시의 크기가 성의 기둥처럼 크다고 하고 그 숫자 또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았는데요. 강함으로 따지자면 버일러들도 일영에게 꿀리지 않았기에 붉은 산의 병력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일영은 항마전에서 아린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을 상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과 한참 싸우다가 압카가 아린의 멱살을 잡고 소멸시킬 무렵에서야 그 장소에 도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아린이 소멸하는 것을 지켜보긴 했다고 하죠. 일영은 용과 싸우느라 큰 타격을 받은 것인지 시를 대부분 잃은 걸로 보이고 전쟁 후에는 약해 빠지고 자그마한 시들 5~6마리만 겨우 부리게 되었습니다. 항마전의 결과로 압카는 아린을 소멸시켰지만 압카와 일영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버일러와 타이지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전쟁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고 일영은 흰마기를 세상에 내어놓은 죄인으로 다시 한번 낙인 찍혔을 듯 합니다. 패급으로 낙인 찍힌 데다가 몸까지 약해진 일영은 어느 순간부터 아편, 음주, 여색에 찌들어서 흐리멍텅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듯 보이는데요.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오손이었던 아린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흰눈썹의 아린 부활 계획, 일영의 몸을 노리다. 일영은 몰랐던 사실이지만 아린은 압카와 싸우기 전에 자신의 혼을 아랑사에게 담아서 소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흰눈썹은 압카가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어떻게든 아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아린의 자식, 즉 아랑사 안에 들어가 있는 아린의 혼을 빼내서 일영의 몸에 주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린은 일영에게서 나온 오손이었기에 아린의 혼이 일영의 육체를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어느 날 일영은 흰눈썹의 성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압카의 즉위식이 앞당겨졌으니 서둘러서 재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재촉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흰눈썹의 성을 방문한 일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탈탈 털려버린 성과 불에 타버린 시, 불이 붙어있는 범, 그리고 죽어가던 흰눈썹이었습니다. 일영은 시와 싸우던 거대한 범을 제압하고 허리가 잘려서 죽어가던 흰눈썹을 살립니다. 꼴보기 싫은 박쥐 같은 놈이지만 자기 눈앞에서 흰눈썹이 죽었다가는 압카뿐만 아니라 압카의 정보조직 창으로부터 반역 아니냐고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일단 사태를 수습한 일영은 거대한 범 한 마리에게 흰눈썹이 거느린 수백의 수인병이 전부 털리고 흰눈썹마저 몸이 두 동강 났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흰눈썹의 부하들에게 몇 번을 듣고 나서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산군의 시체를 몰래 흰산의 얼음굴에 보관해 두는데요. 혹여 나중에 필요하면 시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편 시들로부터 일영님과 같은 길을 가진 존재가 망태기에 실려서 흰산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보고를 받은 일영은 그 정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과거 자신의 오손이 흰마기로 발전했던 전례가 있으니 혹여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진 것이 돌아다니면 괜히 압카에게 트집 잡힐까 걱정됐던 것이죠. 자신이나 시가 흰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붉은 산에 숨어 사는 항마병들을 잡아와서 대신 들여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훗날 항마병 대장 추이와 악연으로 얽히게 됩니다. 이후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흰눈썹의 허리가 잘린 사건으로 수많은 세력들이 어거지로 죄를 떠안고 처형을 당하게 된 듯이 보입니다. 일영은 흰눈썹을 살린 대가로 목숨은 부지한 것 같은데요. 뭔가 체벌은 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품에서 흰눈썹이 허리가 끊긴 이후 만든 시들은 역대 최약체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이죠. 4. 흰눈썹 대신 압카의 재단 공사를 떠맡게 되다. 압카의 즉위식 일정은 당겨졌는데 흰눈썹은 공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영이 죽어가던 걸 살려준 이후에도 의식이 없는 척하면서 꾀병을 부렸죠. 결국 압카의 재단 공사는 일영이 떠안게 되었는데요. 한때 흰산의 후계자였던 자신이 동생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생의 즉위를 위한 재단 짓는 시다바리 일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이었을 듯합니다. 압카의 재단은 흰산의 영역 안에 지어야 했기에 일영이나 시가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영은 시들에게 재단 공사를 시켜놓고는 매일 기방에 드나들며 아편과 술에 빠져 살게 되는데요. 시들은 야인들을 시켜서 조선인도 잡아오게 하고 붉은 산에서 수인도 잡아와서 어거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야인들이 돌을 다룰 줄 몰라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죠. 공사도 공사지만 흰산으로 흘러들어간 망태기를 찾기 위해서는 수인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시들은 붉은 산에서 항마병 전투병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정신지배가 통하지 않았고 귀신굴로 도망가 버리기 일쑤라서 일꾼들 빼고는 잡기가 힘들다고 전하죠. 일영에게 일꾼을 인질삼아 전투병을 잡아라 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일영은 자기는 기생방에서 아편과 술에 빠져 사는 주제에 그저 시들만 갈굴 뿐이었죠. 시들은 재단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항마병을 잡기 위해 붉은 산에 가서 인질극도 벌이는 등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시들을 패버리고 자기를 일부러 능멸하는 거라고 자격지심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칼로 자해를 해서 시가 죽어버린 일까지 있다고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시를 갈구며 살던 어느 날 구망의 후임으로 온 군사의 부하인 재앙이 황급하게 기생집까지 일영을 찾아옵니다. 일영은 재앙이 군사의 부하인 것을 알고 있기에 경계하던 자인데요. 재단 공사 현황을 물어보러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흠원들의 대규모 움직임이 파악돼서 급히 알려주러 온 것이었죠. 일영은 아카의 지시에 따라 하늘의 용처럼 큰 길을 가진 것이 날면 흠원들로 하여금 따라가서 공격하게끔 술법을 걸어놨었습니다. 흠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새들로 하여금 비행도 금지시킨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흠원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용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영은 항마전 당시에 용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용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일영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재앙은 재차 보고하는데요. 다행히도 용과 관련된 전조 증상, 즉 큰 구름이나 비가 없었기에 거대한 새가 난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늘을 날지 말라는 압카의 명을 누군가 어기고 흠원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었죠. 일영은 감히 어떤 새가 압카의 명을 어기고 하늘을 난 것인지 당장 잡아오라고 재앙에게 명합니다. 정체불명의 이 새는 훗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5. 흠원의 대규모 이동, 추위와의 전초전. 얼마 후 재앙이 이번에는 일영의 성까지 찾아와서 긴급 보고를 올립니다. 지난번에는 서쪽 지역의 흠원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의 흠원이 한 번에 움직이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그 흠원들이 흰산 남쪽의 고원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일영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용이 나타난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용의 전조 증상은 없었다고 하여 일영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편 일영은 재앙의 보고와 일처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하늘을 난 새가 누구인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찾지도 못했고 이번에도 흠원들이 왜 난 것인지 파악하지 않고 현황만 나불대는 재앙이 못마땅했던 거죠. 여기에 흰산의 후계자에서 패급이 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격지심이 또 발동한 듯합니다. 네가 백을 믿고 감히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냐며 발끈하죠. 하지만 이어서 재앙이 가져온 물건을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이 흰산 밖으로 나온 흠원을 하나 잡아왔는데 일영이 걸어둔 주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 있었던 것이었죠. 일영의 주문을 깼다는 건 일영보다 더 강한 술자가 개입했다는 말일 텐데 그런 인물이 흰산에 출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일영이 이제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무렵 일영은 시들로부터 항마병 대장을 잡았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시들은 항마병 전투병을 흰산에 투입시켜서 망태기 속의 존재를 찾으라는 명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대장을 잡았다는 그 장소로 가보니까 이미 시들이 흰산으로 데려간 뒤였습니다. 일영은 항마병 대장을 직접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압카 다음으로 유일하게 귀신굴에서 살아 돌아온 존재였기 때문이죠. 항마전 이후에 약해진 일영은 귀신굴의 비밀만 알면 자신도 압카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망이 없는 지금 그 비밀을 알아낼 존재는 항마병 대장놈뿐이었죠. 때마침 흠원의 여왕이 사는 돌산도 흰산 서쪽에 있겠다. 일영은 직접 흰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흰산 인근에 도착한 일영은 한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내눈박이 하나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일영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며 막말을 하는 것도 들었죠. 열받은 일영은 일단 자기를 욕한 시 하나를 죽을 정도로 패버린 뒤에 항마병 대장이라고 잡아온 놈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시들이 잡았다는 항마병 대장은 대장을 사칭한 조무렉이었습니다. 일영은 과거 먼 발치에서 항마병 대장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근본 자체는 쓸만한 놈이라서 시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방금 전에 내눈박이 하나를 반 죽여놨기에 명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일영은 대장을 사칭한 놈 대신에 자기를 살려달라면서 강한 사념을 내뿜는 또 다른 상마병을 시로 만들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내눈박이 외에는 시를 만드는 게 금지된 일영이었지만 금기를 그렇게 대쪽같이 생각하진 않은 듯합니다. 선뜻 두 눈박이 시를 만든 이 결정은 향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죠. 여튼 일영은 그렇게 흰산에 잠깐 들른 후에 곧바로 흠원의 여왕이 있는 돌산으로 향한 듯합니다. 흠원의 여왕을 잡아서 다시 한번 흠원들에게 정신지배를 걸죠. 아린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정신지배가 풀릴 리가 없는데 그놈이 흰산에 있기 때문에 정체를 알아낼 방도가 없었는데요. 흠원들을 떼거지로 투입시켜서 그놈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흠원들이 기겁하더니 여왕을 죽이고 일영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죠. 일영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순간이었는데 열받은 일영은 집결한 흠원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추위와의 전초전은 그렇게 일영의 패배로 끝났고 그렇게 둘의 대결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일영은 재앙으로부터 압카의 명을 어기고 난 새의 행방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는데요. 의주의 비녀단 소굴로 가보니까 이미 세력은 그곳을 버리고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분명히 하늘을 난 새를 찾아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알맹이 없이 자신을 부르자 일영은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죠. 군사를 믿고 까부는 재앙이 마음에 안 들던 찰나에 재앙이 일영에게 재단 공사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자 일영은 폭발해버립니다. 군사의 신복이고 뭐고 목을 조르면서 처신 잘하라고 경고하는데요. 일영의 눈에는 재앙이 하찮게 보였겠지만 훗날 재앙은 일영의 파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영은 다소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미친 새가 감히 압카의 금기를 어기고 하늘을 날았고 이를 막아야 하는 흠원의 주술도 풀렸죠. 순간의 욕심으로 이름 모를 항마병을 두 눈박에 실어 만들기도 했고 군사의 신복인 재앙을 죽이려다가 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영의 돌발적인 행동들은 훗날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계기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6. 추이와의 첫 번째 대결, 괴력 망신이 된 일영. 일영은 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단 일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내눈박이 시들이 자기를 능멸하고 서로 싸우는 등 형편없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갖길 원한 듯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음굴에 숨겨놨던 큰 범을 시로 만들 생각을 한 듯한데요. 막상 시로 만들려고 하자 그 범이 대단한 것인지 자신이 아편을 많이 해서 약해진 것인지 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 공사에 투입된 시들 빼고 내눈박이들은 일단 싹 다 정리하고 흰산으로 흘러들어갔다던 그 존재들의 명까지 회수한다면 범을 시로 만드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때마침 최근 잡아온 전투병들도 흰산으로 투입되었고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기에 일영은 직접 흰산으로 향합니다. 흰산의 강가로 향한 일영은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시들이 웬 놈과 일대 다수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몰살당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항마병 대장 추이였죠. 추이의 사자후가 발사되기 직전에 긴급히 전투에 개입해서 추이를 제압하는데요. 드디어 귀신굴의 비밀을 알게 해줄 항마병 대장놈을 만난 일영은 범을 시로 만들려는 일은 잠시 잊고 귀신굴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영은 추이의 염주를 본인이 직접 풀어줄 정도로 추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다만 구망이 왜 적간놈을 귀신굴에 들여보낸 것이며 거기서 살아 돌아온 비결이 무엇이고 무슨 능력을 갖고 있길래 항마전 때 아린의 결계를 뚫고 후방 침투를 성공한 건지 알고 싶을 뿐이었죠. 아는 것이 없다면 그대로 죽여서 혼을 흡수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이는 일영에 비해서 약한 존재였을지언정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죠. 둘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만 본 영상은 일대기를 돌아보는 영상이기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영이 추이를 갖고 노는 듯 보였지만 추이는 자신의 왼팔, 즉 무커의 팔을 사용해서 일영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추이의 왼팔에는 흰산의 힘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왼팔로 일영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함으로써 일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듭니다. 추이는 이 외에도 시의 명을 흡수해서 일영에게 타격을 주는 등 특수한 능력을 발휘했죠. 일영은 추이의 염주를 다시 채우는 치졸한 짓으로 전세를 역전시키지만 자신이 두 눈박이로 만들었던 추이의 부하가 배신을 하면서 결국에는 흰산에 처박히게 되죠. 일영은 방어막을 발동해서 겨우 흰산의 기운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추이는 큰 부상을 입은 채 얼음 밑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일영은 귀신굴의 비밀을 알아내려다가 개망신 당한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기껏 명을 나눠 살려준 부하놈이 배신을 하자 현타가 온 듯이 보였는데요. 아린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 흰산의 후계자로 화려했던 시절에 똘똘한 아린이 자신을 잘 따르던 때를 회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 이후 일영은 추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인 추오에게 정신지배와 자폭주술을 걸어서 흰산에 투입시킵니다. 추오는 흰산 안에서 치료받던 추이를 발견했지만 황효의 활약으로 추오는 일영의 술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영의 추이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7.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재앙의 견제. 일영은 추이와의 전투에서 받은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부상으로 실려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에 재앙이 불쑥 찾아옵니다. 명을 어기고 비행한 새의 정체를 찾았다고 온 건데 범인의 정체는 놀라웠죠. 바로 청조의 비첩 대방어였던 것입니다. 늙은 요괴였죠.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였기에 일영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너는 동태나 살피고 이제 물러가라고 전합니다. 재앙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들키면 군사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빨리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재앙은 당돌하게도 몸 상태를 직접 볼 수 있겠냐며 일영에게 들이댑니다. 이에 일영은 직접 자신의 모습을 재앙에게 보여주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했고 평소보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짜를 만들어서 감쪽같이 속인 것인데 재앙은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렇게 재앙은 별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영은 몰랐습니다. 이미 재앙이 척후병을 통해서 자신이 두 눈박이 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는 걸요. 재앙은 그렇게 일영의 뒷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자
거일러 시라무렌의 시위인 히야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시라무렌은 이령과는 앙숙이었기 때문에 이미 히야를 시켜서 그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히야는 이령의 일에 개입하게 됩니다. 8. 금기를 어긴 대방모를 처단하다. 이령은 이제 몸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추위의 왼팔에 가격당했던 얼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얼굴에 마치 불가사리 같은 문양이 나타나서는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이에 이령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를 내세워서 칩거했는데 이 기간에는 한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압카의 재단 공사를 챙긴 것 같습니다. 대방모가 하늘을 날고 추위가 자신에게 덤비는 등 여러 사건 때문에 정신없었지만 압카의 재단 공사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죠. 밤에만 활동 가능한 내눈박이는 치워버리고 낮에도 활동 가능한 울라를 투입해서 더 빠르게 공사를 진행한 듯이 보입니다. 그 결과 재단은 거의 완공에 이르렀죠. 그러던 중 재앙으로부터 대방모의 소식을 보고받는데요. 대방모가 감시하던 척후를 모두 죽였고 거대한 기가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령은 하찮은 것이 이제 대놓고 반항하는 것을 보고는 어이없어 하는데요. 대방모가 흰눈썹을 죽이기 위해서 대방에 클론 부대를 보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연이 실성에 버린 기로구나 생각하면서 시를 파견하여 대방모의 목을 가져오라고 하죠. 시들은 비녀단의 본진을 급습하지만 노련한 대방모에 의해서 제압당합니다. 이령은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직접 대방모의 수급을 가지러 가는데요. 이령이 나서자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고 대방모는 결국 목이 썰리고 말죠. 대방모는 목이 썰리고도 괴기스럽게 웃음을 짓는데 이령은 도모지를 신문하여 대방모가 꾸민 미친 짓을 알게 됩니다. 대방모가 흰눈썹 때문에 자신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규모의 대방 클론 부대를 만들어서 흰눈썹을 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엄청난 기가 날았다는 재앙의 보고는 바로 이 클론 부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흰눈썹을 관리하는 시점에 흰눈썹에게 변고가 일어난다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무조건 흰눈썹부터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령은 한달음에 흰눈썹의 성까지 날아가죠. 그런데 성에 도착해보니 클론 대방이 아니라 시라무렌의 황수의 힘이 흰눈썹의 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흰눈썹이 이 힘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온몸이 찢겨서 죽을 상황이었죠. 이령은 일단 황수의 힘을 소멸시킨 뒤에 상황 파악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수의 힘을 쓴 자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봤던 시라무렌의 히야였죠. 히야는 흰눈썹을 새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황수의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니르워전이 나서서 흰눈썹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에 둘을 제쳐두고 흰눈썹의 상태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령은 자신을 쳐다보는 둘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고 이령이 사라지자 히야와 니르워전은 전속력으로 그곳을 벗어나려 합니다. 9. 백액을 들킨 이령. 이령은 흰눈썹이 정신이 돌아와 놓고는 사경을 헤매는 척 속인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애초에 간사한 놈인 줄은 알았지만 압카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열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흰눈썹이 자신의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이령의 오른쪽 눈썹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액이 진행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추위에게 맞고 난 뒤에 남은 흉터에서 백액이 발현된 것이었죠. 백액은 흰산의 주인이 될 자에게만 보이는 표식 같은 것인데요. 작품에서는 하얀 눈썹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령과 압카의 아바이는 흰산의 주인 외에 백액을 불허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령은 이미 과거에 흰산의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전과가 있었기에 백액을 압카에게 들킨다면 흰산을 또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령 자신이 의도한 백액이 아니더라도 압카가 자신을 죽여서 후환을 없앨 거라는 건 예상되는 일이었죠. 흰눈썹은 이령에게 히야와 니르워전의 입을 먼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의 앙숙인 시라무렌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면 압카가 알게 된다는 것이었죠. 왜 흰눈썹이 자신을 돕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령은 그 말에 수긍하고 곧장 히야와 니르워전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시드를 시켜서 흔적을 없앤 후에 다시 흰눈썹에게 돌아와서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게 되죠. 이령은 흰눈썹이 평소에 자신을 싫어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압카에게 가서 고자질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흰눈썹은 자신에게 매우 협조적이었고 시라무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하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요. 흰눈썹이 나한테 잘해줄 놈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의 제안들이 괜찮았기에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사실 흰눈썹은 이령의 몸에 아린을 부활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게 도운 것 뿐이었지만 이령은 이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죠. 이령은 흰눈썹이 알려준 대로 시라무렌의 성으로 먼저 쳐들어갈 작전을 세웁니다. 흰눈썹이 제시한 작전은 한마디로 시라무렌에게 누명 씌우기였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히야와 니르워전이 이령의 손에 죽었다는 걸 시라무렌이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백액도 들킨다는 거죠. 상황을 역이용해서 히야가 황수의 힘으로 흰눈썹을 공격해서 다쳤다라고 뒤집어 씌우자는 거였습니다. 흰눈썹이 거짓 증언을 해서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고요.
적보다 더한 놈을 더군다나 백액을 한 상태에서 적진에서 만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작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령은 희야와 니루어전의 수급을 들고 곧장 시라무렌의 성으로 쳐들어가는데요. 희야가 흰눈썹의 성을 타겟으로 황수의 힘을 썼다는 사실과 흰눈썹의 거짓 증언이 어우러져서 시라무렌은 꼼짝없이 반역죄로 몰리게 됩니다. 이령은 시라무렌이 갇힌 틈을 타서 그의 성을 점령했고 시라무렌이 부하를 시켜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간부들을 전부 처형합니다. 백액을 들키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감히 부하를 붙여서 자신을 몰래 감시한 시라무렌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죠. 둘은 수백 년의 앙숙이었고 언젠가 대결에서 제거해야 할 세력이라고 서로 생각했기에 이령은 시라무렌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 아린의 범을 재단 건설 현장에 빼돌리다. 이령은 혹시라도 시라무렌이 자신의 뒤를 캐지 못하도록 가급적 시라무렌의 성 안에 거주하면서 그를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흰머리 아이 찾는 일은 흰눈썹의 말대로 비녀단에서 잡아온 고획조들을 시켰는데요. 고획조 대장은 산군 때문에 흰머리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산군을 보고 무서워서 전부 도망갔다는 거죠. 산군은 아린이 키우던 범이었고 짐승들의 왕이었기에 본 적도 없는 흰마귀보다 마주치면 죽는 산군을 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음굴에 가둬놨던 범이 아린의 범이란 걸 알게 된 이령은 흥미가 생겼고 단숨에 얼음굴로 가서 다시 한번 범을 확인하는데요. 역시나 흰눈썹이나 시들이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을 시로 만들 수만 있다면 변변찮은 내눈박이들보다 훨씬 막강하고 똑똑한 부하가 생기는 것이었죠. 이령은 산군을 시로 만들려고 아린인 척 속여서 접근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산군이 애초에 죽지를 않았던 건데요. 자초지종은 모르겠으나 당장 시로 만드는 건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이령은 혼자 조용히 얼음굴을 다시 찾아가는데요. 작중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산군을 얼음에서 꺼낸 후에 인간으로 둔갑시킨 듯합니다. 그리고는 아카의 재단의 수인 일꾼으로 보내버리죠. 아린의 범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든 들켜서 좋을 것이 없으니 시로 만들 방법을 찾을 때까지 숨겨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 공사 현장은 과거 또 다른 아린의 범이었던 울라가 감독하고 있으니 그쪽에 보내서 산군을 지켜보게 한 듯합니다. 얼마 후 흰눈썹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옛 스승인 무팽이 직접 이령의 백액을 봐줄 테니 자기에게 들르라고 한 거였죠. 이령은 시라무렌의 성을 잠시 비우고 무팽을 만나러 갔는데 무팽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아주진 못했습니다. 그저 흰산의 힘이 전이 되면서 생긴 백액이 맞다 정도만 확인해줬고 압카가 즉위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테니 나다니지 말라는 조언만 듣습니다. 그나마 임시 방편으로 무팽이 백액을 술법으로 숨겨줬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이령이 무팽을 만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놓치지 않은 자가 있었죠. 바로 군사의 신복 재앙입니다. 재앙은 과거 이령에게 목을 졸리며 치욕을 당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지만 군사에게서 시라무렌으로 움직여 이령을 견제해라 라는 특명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겉으로는 이령에게 여러 특이 동향에 대해 정보를 주고 보고도 했지만 속으로는 타도 이령이 제1 목표인 인물이었죠. 재앙은 시라무렌과 결탁하여 이령의 뒤를 캐기로 하고 시라무렌은 금지된 옛 부하들인 누렁강의 뱀들을 동원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 아린의 자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다. 무팽을 만나고 온 이령은 평소처럼 시라무렌의 성에 박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흰눈썹이 보낸 새가 자신을 찾아옵니다. 흰눈썹이 흰산에서 다리가 잘렸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령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흰눈썹은 압카가 만든 오손이기에 부상을 당하면 그 영향이 압카에게 전해지는데요. 과거 흰눈썹이 허리가 잘렸을 때 관련자들이 전부 처형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령은 진상 파악을 위해 씩씩대며 흰눈썹을 찾아갑니다. 만나서 다리를 까보니까 잘린 다리를 이어붙인 흔적도 있고 보고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죠. 흰산에는 뭐 때문에 기어갔는지 왜 다리가 잘린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흰눈썹의 멱살을 잡고 너 지금 일부러 날 엿먹이는 거냐고 분노하는데 흰눈썹이 충격적인 말을 전하죠. 그것은 바로 흰산에 아린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흰눈썹의 다리가 잘린 것도 수습이 안 되는데 아린의 아이가 있다니 이령은 멘붕에 빠집니다. 일단 존재 자체도 충격이지만 아린의 아이라면 자신이 예전에 만들곤 했던 오손과 구분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압카가 오해해서 이령이 정신 못 차리고 아린 같은 놈을 또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령은 죽은 목숨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흰산에 있다고 하니 들어가서 잡아올 수도 없죠. 이에 대해서 흰눈썹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인의 껍데기에 실을 넣으면 흰산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정말로 실을 흰산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씨가 투입됐으니 아이를 잡아오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이령은 잡아오기보다는 그냥 죽여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허나 흰눈썹이 극렬하게 반대하죠. 잡아와서 압카에게 직접 보여주고 죽여야 의심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령은 흰눈썹 놈이 왜 자신을 위해서 거품을 물며 반대하는 건지 의심합니다. 원래 아린편에 끝까지 붙어있던 놈인데 무슨 꿍꿍이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흰눈썹이 정 그러시면 이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솔직히 저랑은 크게 상관없죠 하고 한 발 물러나자 그제서야 의심을 거두고 생포해오라고 명합니다. 한편 이령은 흰산에 실을 투입시키는 동시에 붉은 산에서 항마병들을 죄다 잡아와서 흰산을 샅샅이 뒤질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들을 붉은 산으로 보내는데요. 하지만 항마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인물이 있었으니 과거 이령과 싸웠던 추이였습니다. 이령에게 당한 부상에서 회복한 추이가 자신의 부하들을 학살한 이령에게 역습을 시작한 것이죠. 12. 추이와의 2차전 그리고 흰산과의 접촉. 이령은 흰산의 시를 들여다보내고 잠시 흰눈썹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 흰산 방향에서 시의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흰산에 들여보냈던 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깜짝 놀라서 흰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전에 자신과 싸웠던 항마병 대장놈이 유인책으로 시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시를 죽이지 않고 부상만 입힘으로써 이령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만든 거죠. 비록 1차전 때 추이에게 일격을 당함으로써 망신을 당하기는 했으나 이령에게 추이는 여전히 하찮은 타이지 놈일 뿐이었습니다. 최근 백액건으로 정신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숨어 살아도 시원찮을 놈이 감히 자기 앞에 제 발로 나타났으니 이번에는 진짜 죽여놔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항마병 대장놈은 비록 강하진 않았지만 영리하고 전술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특수 능력이 있었죠. 마치 흰산처럼 시의 명을 흡수함으로써 이령 자신의 명을 빼앗는 능력이었습니다. 추이는 이령의 시 서너 마리를 이미 잡아다가 군데군데 숨겨뒀는데 시의 명을 하나씩 뺏으면서 데미지를 주고 흰산 쪽으로 도망감으로써 자신을 흰산으로 유인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술수였지만 이령은 알면서도 말려들었죠. 이령은 결국 흰산의 강가까지 유인당하긴 했지만 추이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사지를 다 부러뜨리면서 처절하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추이가 범을 동원해서 염주를 끊으며 반전을 노렸지만 이령이 더 이상 방심하지 않았죠. 자기가 마음먹고 싸우면 항마병 대장놈에게 자신이 패배할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싸움 도중 흰산의 영역 안으로 피신한 추이를 보면서 이령은 확실히 끝내야겠다 결심하는데요. 방어막을 치고 과감하게 흰산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추이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흰산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성급한 판단이었죠. 추이에게는 특수 스킬이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얼음 결계였습니다. 이령은 다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추이의 얼음 결계에 봉인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그대로 흰산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항마병 대장놈은 처음부터 자신을 결계로 가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작전에 완벽히 걸려든 것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항마병 대장놈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살아왔던 늙은 마귀 이령이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된 것이죠. 13. 시라무렌의 반격 그리고 첩현관의 직살령. 흰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한 순간 과거 압카에게 서쪽 길을 안내했던 길잡이놈이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추위를 제압하고 얼음에 봉인된 자신을 흰산 영역 밖으로 빼준 거죠. 여전히 얼음 결계에 갇힌 상태였지만 한숨 돌리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길잡이놈이 추위를 상대로 제법 잘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거대한 황수의 기가 날아오더니 자신과 추이, 길잡이놈까지 싸잡아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라무렌과 재앙이 모든 내막을 조사하고 자신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하러 온 것이었죠. 백액을 들키지 않기 위해 히아와 니루어전을 죽이고 흰눈썹과 공모하여 시라무렌을 반역으로 몰았던 것이 뽀록 나버린 겁니다. 이령이 시라무렌의 주요 부하들을 모두 죽였음에도 시라무렌은 금지된 옛 부하인 누런강의 뱀들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게다가 압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저 멀리 있는 황수의 힘을 흰산까지 끌어와서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죠. 시라무렌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군사마저 시라무렌의 편에 서서 자신의 백액 여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비록 무팽히 백액을 숨겨주긴 했으나 임시 방편일 뿐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죠. 군사가 시라무렌의 편을 드는 마당이라 일단 이령은 근처에 와있는 첩현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반역죄를 조사받는 놈이 금지된 부하들을 쓴 것도 모자라서 흰산의 황수의 힘까지 끌어들이다니 이거야말로 반역이라는 거죠. 이령은 첩현관이 오기 전까지는 시라무렌과 싸워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앙숙이었던 그들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죠. 수백 년의 앙숙답게 힘에서는 시라무렌이 앞섰지만 속도에서는 이령이 앞섰고 둘의 대결은 쉽게 승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지형이 파괴되는 등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라무렌이 풀 컨디션에 황수의 힘까지 끌어들였는데
일영은 추위와 전투 후에 고작 단약 반 개를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세는 점점 시라무렌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결국 시라무렌의 술수에 걸려든 일영은 백액을 감추던 두건이 벗겨졌는데요. 다행히도 무팽의 술법에 효력이 남아있어서 백액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라무렌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데요. 때마침 처평관의 천리안이 모든 상황을 지켜봄으로써 일영은 비로소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군사가 보낸 홍위위들도 도착했겠다. 이제 시라무렌을 포박해서 반역죄로 압송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싸움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평관이 돌변하더니 일영을 즉살하라라는 즉살령을 내립니다. 일영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자신에게 달려드는 시라무렌과 홍위위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14. 흰산이 일영을 선택하다. 한참을 시라무렌과 홍위들로부터 달아나던 일영은 자신의 얼굴을 얼음에 비춰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팽이 숨겨졌던 백액이 드러났던 것이죠. 좀 전에 항마병 대장놈과 싸울 때 얼굴을 한 대 맞았는데 그 영향인 듯 했습니다. 자신에게 백액을 심어줬던 항마병 대장놈의 왼팔, 어쩐지 흰산의 기운과 닮은 그 왼팔이 무팽의 술법마저 깨버린 것이었죠. 뒤에는 흰산의 영역이고 앞에는 시라무렌과 홍위위들이 일영을 막아섭니다. 시라무렌에게 일격을 맞은 일영은 홍사에 의해서 포박되고 황소의 힘에 밀려났던 흰산의 기운이 제자리로 돌아옴으로써 일영은 흰산의 기운에 노출되게 되죠. 흰산의 기운이 일영을 감싸고 소멸 직전이 되자 일영은 과거를 회상한 것 같습니다. 흰산의 주인이 될 왕세자로 대접받던 시절과 후계를 빼앗기고 패급이 되기까지의 아련한 과거들이었겠죠. 아마 이때쯤 일영은 흰산이 자신을 소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힘을 주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좀 전에 항마병 대장놈 때문에 흰산에 끌려 들어갔을 때 이미 어렴풋이 흰산의 의도를 느낀 듯한데 이제는 확신하게 된 듯 보였죠. 일영은 자신을 포박한 홍사를 강제로 끊어내고 흰산의 힘을 받지 않기 위해 발악합니다. 이 힘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자신은 압카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흰산의 힘을 받아도 일영은 압카를 제압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라무렌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일영을 내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일영이 발악해봤자 흰산의 힘을 버텨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고 흰산의 힘을 받은 일영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시라무렌은 자신의 퇴각을 위해 전 부하들에게 총 공격을 명하고 본래의 모습인 거대 뱀으로 완전히 변신해서 긴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무렵 일영의 앞에 공사장에 숨겨놨던 산군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빠진 걸 느꼈는지 구하러 온 것이었죠. 산군은 처음에는 홍위위들과 대치하다가 홍위위들이 흰산과 일영의 힘싸움 영향권에 들면서 전부 죽자 일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시라무렌이 보낸 수많은 병력들이 근처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산군이 혼자 수백의 병력과 맞서 싸우는데 일영은 그저 흰산과 힘싸움을 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산군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5. 아린의 아이를 만나고 최후를 봤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일영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흰산과 싸움을 지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의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는데요. 눈앞에는 먼 옛날 아린이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영은 순간 아린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기겁하는데요. 아마도 그 아이의 몸속에 아린의 혼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일영은 흰산의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고 온몸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백액이 완성됩니다. 뭔가 완전체가 아닌 미완성의 느낌은 있었는데요. 여튼 일영은 흰산의 힘으로 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존재를 만들어서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후회, 그것을 제 손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듯 했죠. 먼 옛날 아린을 친아들처럼 키웠던 정은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그때 산군이 끼어들어서 아이를 보호하는데요. 옛 주인이 나타나자 자신에게 바로 등 돌리는 범새끼도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시로 만드는 거고 뭐고 이제 됐고 둘 다 죽이려고 전력을 다하죠. 그때 갑자기 아이가 산군의 고통을 보고 각성하더니 흰색 보호막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자신을 향해서 분노의 일가를 하는데 일영은 정말로 흰마귀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순간 공포감이 엄습해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윽고 엄청난 기폭발이 자신에게 닥쳐옵니다. 흰산의 힘을 받았지만 흰마귀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흰마귀의 폭발에 휩쓸린 일영은 고요한 가운데 아린과 대화를 합니다. 너는 나다. 네가 나를 죽일 수는 없어. 그것은 이치가 아니야. 아린이 육신을 지배한 아이는 일영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일영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과거 자신이 아린에게 했던 몹쓸 짓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린에게 용서를 빌죠.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다오 아린아. 하지만 아린은 더 이상 일영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린이 한 번 더 비명을 지르고 일영은 그렇게 폭발에 휘말리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일영의 시각을 중심으로 호랑이님 스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일영이라는 인물은 악역이긴 하지만 참 매력적이죠. 호랑이계에 빠르가 있다면 흰산 일족에는 일영이 있을 정도로 때로는 악함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처지가 불쌍해서 동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휘말려든 일도 있지만 자기가 쌓은 업보로 복수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여러모로 애증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일영이 죽은 게 맞을까? 혹시나 아린이 일영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까 궁금하긴 해요. 만약 일영의 몸이 죽어서 사라진다면 아린은 부활할 수가 없고 아린의 혼이 계속 아랑사에게 남게 된다면 언젠가 아랑사의 혼을 잠식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일영이 2부를 끝으로 퇴장한 것인지 3부에서도 어떤 역할을 또 맡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인물의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